세계 최대 상업도시로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뉴욕 맨하탄.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에 6월의 주말이면 거리에 축제가 펼쳐진다. 이 축제에는 근처 식당가에서 요리사들이 나와 음식 맛을 선보이며 직접 홍보를 하는데, 다양한 가게들이 나와 제각각 맛을 자랑하지만 그 요리에는 공통된 재료가 있다. 바로 닭이다. 수많은 재료 속에 닭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닭을 찾기 때문일 것이다. So we got chicken in gyros on rice with salad and garlic sauce. And do you like chicken? I love it. Do you usually like chicken food, like, or if you have a choice, like chicken beef? I prefer chicken. Yes. Chicken. 남녀노소 누구나 주식으로는 물론 간식으로 닭을 즐기고 있다. Chicken is the fastest growing in popularity protein in America. So Americans eat about twice as much chicken per year as they did in the 1970s. They eat about, every American on average eats 90 pounds of chicken in meals over the year. And that's gone up a lot.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백색 육류 닭. 이제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양질의 닭고기를 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그 요구에 발맞춰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때이다. 살림을 꾸리는데 식재료의 가격 상승은 그 무엇보다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특히 대체가 어려운 음식 재료일수록 더할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AI는 우리 살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평상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육류를 대체했던 닭고기, 소비자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다른 류에 비해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편이지만은 AI 이후에 이제 고객님들이 소비가 이제 급감하면서 매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5분 이상 익히면 인체에 무해하다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AI로 인한 피해가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해서 올해까지 이어진 AI는 확산 속도가 빨라 살처분 규모가 역대 최고를 넘어섰고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 이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양계농가. 그렇기 때문에 AI를 막기 위해 각 농가마다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 농장에서는 어쨌든 AI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차단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농장에 들어올 때는 방역복에다가 철저하게 소독하고 들어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가능하면은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AI를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안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아주 깨끗하고 소독을 잘하고 철저하게 무창개수로 된 농장에서도 사실은 AI가 발병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약간 좀 허술한 농장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인데. 이렇게 AI 피해가 큰 것은 우리나라 양계 사육 방식인 가둬서 키우는 방식 때문인 것일까? 방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닭이 건강해진다는 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형 계사라고 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이제 사육 밀도를 좀 낮추고, 그리고 이제 방사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나라들도 이번에 이제 AI를 피해가지 못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AI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게 되면은 건강한 개체라도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바이러스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이 창궐할 때는 방사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방사를 하는 농장일지라도 AI라든지 이런 그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발생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사내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큐슈 지방의 가고시마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많은 관광객과 조류학자들이 철새의 이동을 따라 이곳을 찾는다. 그런데 이곳은 일본의 3대 양계 농업 지역이기도 하다. 出水市は毎年ですね、1万羽以上のナベヅルなどの鶴がやってくる、それから越冬する地域で、それに合わせてですね、カモ類の野鳥も非常に多数やってくる、鳥インフルエンザにとっては大変感染リスクの高い地域となっております。 그러나 이 지역에선 AI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AI 발생 시 대응 방법에는 우리와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県民も含めて自分管理をする鶏の管理をする方以外は養鶏農場内には絶対に入ることはありません。なのでそういう鶴の監視とかそういう方が入ることも絶対ありません。 이렇게 AI가 발생하기 쉬운 철새 도래지에서 양계 농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사전 방역과 차단에서 가능했다. 그래서 이곳 닭맛은 일본에서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날로 먹는 닭회는 이 지역 특산물이자 인기 요리이다. 特に出水地域は大養鶏地帯ですので、養鶏農場周辺にですね、鶏の加工場、それから卵の加工場、それから食品製造工場、配合飼料工場ですね、集まっております。その中で鹿児島県では農業の産出額というのが4263億円ありまして、そのうち鶏産業が880億円の約3分の1を占めております。 이즈미 씨와 지역민의 노력으로 키운 양계 농업은 단순한 농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됐다. 치킨주라는 별명으로 스스로를 칭하는 미국의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에서의 양계 산업은 1925년부터 직간접적으로 약 5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버지니아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닭을 주 메뉴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We provide fried chicken, and it tastes so good, and we get a lot of people enjoy it because a lot of people love the famous chicken with the bones, and they don't like with the bone out. They like with the bone. For most ladies and gentlemen, they tear it up. And we have this right here on Tuesdays and Thursdays, and it be packed up in here, and everybody loves it. 조용한 마을에 축제가 한창이다. 40년 전통의 크루버크빌 치킨 페스티벌은 양계 농장주들이 주축이 돼서 축제를 연다. 축제에서 즐기는 요리는 닭요리 일색. 이 축제 요리의 특징이라면 다양한 닭 부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요리는 진한 맛을 가미하지 않은 구운 닭요리. 이 맛을 즐기기 위해 멀리 사는 사람들도 축제에 맞춰서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Why you like the chicken? I mean, who doesn't like chicken? I mean, really. But this is something that happens every year here in Crew, and since I was a kid, I've been coming, and I just can't help it. I really enjoy it. Good flavor, good times, good people. So it's a great event. It's a great event. Chicken, similar part. You know, the thigh, and then all kind of thing. Which part you like it most? The leg quarter, and that's my favorite. I have to say, it's my favorite. Why everybody, say this is a chicken place? Why? Because it's good food. It got Tyson, got the chicken over here, and we like chicken, and it's
good festival for this area. It's a good time. There's an annual festival here that a lot of people like myself from out of state. There are people here from Florida that come back to be with old friends, old classmates. I see. And chicken being raised here in this area, not only do we support it through this festival, but it's healthy, it's wholesome, it's good to eat. That's right. Tyson has a lot of farms in the area where people raise the chickens and then they take them back there. So in this area, people just, raise chickens? There's a lot of chicken farms around here that work for Tyson's. They're subcontractors. That's why, this is a chicken state. Right. 90년의 역사를 가진 버지니아주. 양계 산업이 지금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힘은 양계 농장주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일 것이다. 닭은 이제 미국 농업의 주요 생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전 세계 닭 생산 1, 2위를 다투는 나라다. 미국 내에서 소비되기도 하지만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양계 농장 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다. So DPI, we don't actually raise chickens here in the office. What we are is a trade group representing chicken growers, the farmers who raise chickens on their farm, and also the chicken companies that have really perfected how to raise chickens. They contract with the farmers. 이렇게 기업과 농장의 철저한 관리와 보호 아래 2kg 이상 키운 닭은 다리와 가슴, 날개 등 구분해서 나뉘어진다.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생산된 닭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So it's pretty popular. On Delmarva, just in our region, and that's sort of the region around Washington, D.C., we sell $3.2 billion in chicken every year. We produce 600 million chickens a year from all these farms and all these processing plants around us. So it's a really big part of our economy. In Delaware, where we are, 70% of all the farm income that exists in Delaware is from chicken farming. And the rest is crops and peaches and apples and things like that. But chicken farming is a big deal, and it's a major part of this area's agriculture. 우리 육계 산업이 외국에 비해 발전이 더딘 원인은 30일 정도 키운 1.5kg 이하의 닭을 출하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0g도 채 안 되는 병아리가 나와서 한 달 만에 1.5kg 급속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닭이 물르다,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기후에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약 2kg, 2.5kg, 3kg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응집력이 닭이 좀 촘촘해진다. 그리고 맛깔난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닭의 쫄깃한 맛을 내는 이노신산뿐만 아니라 살의 탄성 또한 우리가 현재 먹는 닭보다 40일이 넘는 2kg 이상의 닭에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작은 닭을 먹게 된 것은 치킨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주문 방식을 생각해보자. 한 마리 갖다 주세요 라는 말이 당연하게 나온다. 이처럼 닭 한 마리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는 닭이 작아지는 것에 대한 인식 대신 1인 1닭이라는 신조어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이는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출하하는 농가와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작게 해서 판매하는 이유는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 유통 구조입니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소비 쪽의 경향에 봐서는 너무 작게 먹습니다. 그건 낭비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통닭으로 먹는데 실제로 닭고기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통닭 수준은 옛날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부분육으로 해서 좀 더 가공을 많이 하고 부분육 시장이 크고 그다음에 가공이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통닭으로만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달을 해서 먹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닭 대부분은 브로일러종으로 고기를 얻기 위해 개량된 닭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이 완전하게 자리 잡기도 전인 1.5kg 미만의 닭을 먹고 있는 것. 하지만 문제의식은 전혀 없다. 평소에 닭을 어느 정도 드세요? 닭이요? 닭 뭐 하나 정도 시키면은 혼자서 한 반 이상은 먹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닭 몇 마리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요? 일주일에 거의 한 3, 4일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치킨 같은 거 시켜서 드실 때 닭 양이 좀 적당한 것 같으세요? 뭐 좀 적은 것 같으세요? 많은 것 같으세요? 혼자 먹기에는 적당하고 여럿이 먹기에는 사실 좀 적은 편이기도 하죠. 두세 명이 먹을 때 한 마리 가지고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먹는 거면 상관없는데 뭐 3명 먹을 거면 한 2마리 정도 시키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kg의 한 마리 닭은 우리 양계농가에서 생산 가능하지만 그 외에 가슴살이나 닭날개 등 부분육은 수입을 하는 실정이다. 충북 진천군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창목 씨. (2년) 차인 그는 아직까지 닭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다. 폐사하는 닭이 많아요? 하루에 한 6마리에서 7마리 정도 나옵니다. 한 동에서. 네. 그럼 많이 죽는 편인가요? 아니요. 보통 죽는 편이에요. 저희가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처음에 이거 양계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줄었죠. 많은 시행착오 속에 조금은 닭을 키우는 자신감이 붙었지만 아직도 가장 어려운 것은 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폐사하는 경우라고 한다. 네, 닭들이 이제 크다 보면은 이제 그 병이 와가지고 폐사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닭이 다 자라가지고 특히 이제 이렇게 후반기 때, 후기 때 이렇게 폐사가 나오면은 물론 그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이걸 폐사난 걸 다 드러내려면 또 일도 여러 가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많이 속이 상하죠. 그런 때가 가장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닭 사육 기술에 조금씩 익숙해진 그에게 더 큰 고민은 비싼 병아리 가격이라고 한다. 병아리 단가가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이 800원인데 1.3kg 켜도 800원이 들어가고 곱하기 2에서 2.6kg 켜도 800원이 들어가잖아요. 마리당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사육 생산성이 줄기 때문에 그 계열사도 이익이고 농가도 이익이고 모두가 다 이익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종자를 수입하는 나라의 양계 농가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큰 닭을 키워서 출하하는 것이다. 미국의 양계 농가에서는 어떤 수익 구조로 닭을 키우고 있을까? 미국은 병아리 종자를 수출하는 나라다. 따라서 미국의 양계 농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병아리를 들여와서 키우게 된다. The meat, we get them delivered as chicks, one-day-old chicks. They come inside. I give them a medicated chick starter to prevent coccidiosis. So they're inside for about 3 weeks, and then I put them outside in our mobile chicken tractors for the remaining 5 weeks of their lifespan. And they're moved twice a day throughout the pasture, so they're always on fresh grass. They got lots of good bugs. And then, what is the kind of maximum weight are you expecting? With the meat birds, a live weight live weight is about 7 pounds. You know, anywhere from 5 to 7 pounds when you slaughter it. So then you're getting a roaster that's about 3 to 5 pounds. 5주라고 하면 약 35일 정도. 그러나 닭을 키우는데 30일 이후는 하루하루의 무게 차이가 크다. 35일 이상의 닭은 2kg이 넘어 부분육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닭의 출하 무게는 대부분 2kg 이상. 세계적으로 붉은 육류 대신 백색육 닭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많은 나라에서는 보다 큰 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종교들이 다양하게 분포된 나라 인도. 인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찬디가르는 힌두교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소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육류는 닭고기. 찬디가르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 시장. 이곳에서 우리와 비슷한 생닭 문화를 만날 수가 있다. 더운 지방인 만큼 사람들은 싱싱한 닭을 원하기 때문이다. ना कुछ नहीं खाते सिर्फ खाली चिकन खाते हैं बस ये और कोई मांस नहीं और कोई मांस नहीं खाते। 이렇게 손질한 닭은 부위에 따라 다양한 요리로 해먹는다고 한다. 우리에겐 저렴한 고기가 닭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꽤 비싼 재료 중에 하나다. सब्जी भी बना लेते कभी कभी ज़्यादा फ्राइड ही बनाते हैं। चिकन मसाला जो आम मसाला है बस। 그렇다면 인도의 양계 산업은 어떠할까? 인도에서도 양계장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 중 많은 양계장에서 육류용 닭을 키우기보다는 달걀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닭고기로 사용하는 닭이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한 닭고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नहीं दादा ना बाहर से भी आता है, इंपोर्ट भी होता है अमेरिका से और दूसरी कंट्री से भी होता है, यहाँ का भी कंज्यूम होता है। तो अगर यहाँ पर और इंडस्ट्री भी आएगी तो कोई वो नहीं है। अभी इंडिया में वैसा चलन नहीं है 4-5 किलो वाला, 1.5 से 2 किलो के बीच में सारे चिकन को ले जाते हैं और वही डिमांड रहती है। हो सकता है अगर वो 4-5 किलो वाला हो तो अच्छी डिमांड निकल आए। क्वालिटी ऑफ द चिकन के ऊपर है। 인도 가정에선 약 2kg의 닭 한 마리로 다양한 요리를 한다. 닭튀김은 별미로 인기가 높다. 그리고 내장 요리와 가장 일반적인 커리까지. 닭 한 마리는 뼈를 제외하고 깔끔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만큼 닭을 선호하는 건 일반 가정에선 당연한 일. 닭을 이용한 요리도 아주 다양하다. ऐसा है इंडियन लोग चिकन पसंद करते हैं। अगर हैवी वेट में उनको अच्छी चीज़ मिलती है तो डेफिनेटली वो गो फॉर दिस। 전북 임실. 기존 닭의 무게를 넘는 대형 닭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키우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쪽에 있는 일반 육개들한테는 좀 그대로 하는 대로 백신과 영양제 이런 것들을 좀 먹이고 있고 저쪽은 전혀 쓰지 않으면서 비교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가두어서 키우고 있는 우리나라 방식에서는 대형 닭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보통은 1.5에서 2kg, 많이 그냥 3kg 정도 되면 이제 서든데스가 일어나서 폐사율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 오지바이오 그 액을 먹여서 어디까지 크는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육개를 40일 이상 키운 경험이 없던 양계 농가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체중. 일반 육개는 2.5kg에서 3kg까지가 한계 체중입니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그 증후군으로 인해 가지고 폐사 증후군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육할 수가 없는데 그 2.5kg에서 3kg까지가 45일 정도 사육 기간이 듭니다. 급사 증후군이란 무게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암탉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수탉에게 볼 수 있다.
이 급사 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골격이 달라야 한다고 한다. 골격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되고 내장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커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갑작스럽게 체중이 높아져 버리면은 골격이나 내장이 그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한 4, 5일까지는 약간 한 10% 정도의 증체율만 좀 높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내장이나 골격이 완전히 형성된 이후에 급작스럽게 이제 닭이 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다 그러면은 약 60일령에서 4kg, 5kg까지 도달하는데 과연 이것이 도달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대형 닭을 가능하게 한 것은 포도당을 주성분으로 한 물질. 과당과 포도당을 주성분으로 한 영양 흡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촉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있었고 그 영양 흡수를 탁월하게 안에서 소화 흡수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도당을 주성분으로 한 흡수제를 물과 함께 희석시켜 병아리 때부터 먹여 키우게 되면 급사 증후군 없이 한계 체중을 넘을 수 있다고 한다. 오지 바이오액이 닭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골격이 커지고요. 내장기관도 골고루 커집니다. 그 상태에서 기존에 육계가 3kg에 3.5kg 한계 체중이라 했던 걸 가볍게 뛰어넘고 6kg, 7kg, 8kg까지 커지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계 현황이 그런 닭이 없었기 때문에 4kg까지밖에 도계가 안 됩니다. 이 영양 흡수제로 시험 사육한 닭 농장. 보통 육계 같은 경우는 1.5kg에서 출하가 되는데 이번에 실험에서 나가는 키워온 닭 같은 경우는 지금 56일령에 출하가 되는데 지금 4.5kg, 4.6kg까지 중량을 올려가지고 이번에 출하하게 되는 닭입니다. 이 닭 같은 경우에는 4kg까지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첨가제가 5G 바이오액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육계 같은 경우는 지금 4.5kg까지 키울 동안 별 탈 없이 증체가 됐거든요. 실험 결과 한 10kg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일단 두 개의 환경 때문에 일단 4.5kg까지 키우는 데까지 성공을 했네요. 기존의 닭 사육 방식이 아닌 영양 흡수제와 사료로 키운 닭이다. 대부분의 닭이 폐사 없이 4kg 이상의 무게로 자랐다. 많이 먹는 닭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kg까지만 돼서 출하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출하가 되죠. 사육 환경이랑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육계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정도 중량 이상이면은 이제 폐사율이 많습니다. 50일 넘게 폐사 없이 시험 사육에 성공했지만 도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될 경우 우리나라 도계 시설 상황상 도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험 사육을 4kg대에서 멈추고 도계를 하기로 했다. 이 크기의 닭을 도계하기 위해서 기존 기계를 더 넓혀서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도계는 잘 마무리됐다. 대형 닭의 성분을 면밀히 검사하기 위해 성분 분석을 의뢰. 농약 및 중금속 검사와 함께 항생제 검사 등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저희가 검사하는 검체는 근육과 신장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그 안에 배어있는 항생물질을 전용 디스크와 전용 배치를 이용해서 그 인큐베이션 한 이후에 저희가 결과를 판독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 기준치 같은 게 혹시 있나요? 항생제? 네네. 저희가 좀 크게 퀴놀론 계열 검사할 때는 그 판독한 결과치가 환이 12mm 이상일 경우에 양성으로 판정을 하고요. 그 이외에 설버 테트라 계열이나 뭐 페니실린 계열 같은 그 이상의 그 항생 물질에 대해서는 14mm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약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중금속 및 항생제 검사 등에서 어떤 것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료의 영양 흡수를 높여 4kg 이상으로 자라는 데 성공한 대형 닭을 기존 3kg 오리의 크기에만 할 수 있었던 훈제에 도전했다. 오리 발골 작업을 늘 하던 분들이 이번엔 대형 닭 발골 작업을 도왔다. 그러나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굵은 뼈에서 살을 발골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 너무 힘들어. 좀 손에 이렇게 잘 안 잡히고 좀 힘이 많이 드네요. 기존의 닭과 비교했을 때 지방보다는 살코기가 많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고기 육질은 연한데 뼈가 좀 단단해. 닭의 맛을 내는 이노신산은 50일에서 70일 정도에 많다. 훈제를 하는 것도 닭의 육질을 확인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오리를 훈제하는 방식으로 해보기로 했다. 솥밥이 자꾸 내려가는 거죠. 하늘에서 올라오니까 이걸로 솥밥으로 오리를 다 굽는 거예요. 이렇게 약 2시간 훈제를 시킨 후 맛을 보면 닭의 육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의 오리보다도 크기가 커서 훈제가 잘 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잘 익은 듯하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잘 익었어요. 만족스러워요. 아, 그럼. 다만 아직도 모양을 못 만들어서 그게 지금 걱정. 제가 또 맛은 좋은데 모양이 좀 아직 안 나와서. 대형 닭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인식과 유통 구조에서 걸림돌이 많다. 하지만 닭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로 만든 대형 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포장을 하는 과정, 그 현장에서는 우선 크기에 놀라고 있다. 벨트가 쳐지겠어요. 아, 네,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네, 이게 그러면- 포장이 안 돼. 이리 큰 닭도 처음 봤어요. 피자 반판이다. 그래, 피자 같다니까, 그래. 이거 피자 반판이네. 너무 있어. 진공이 안 돼요. 그 정도 크네요? 네. 이게 봉투가 제일 큰 봉투인데도 이렇게 5kg짜리 봉투 제일 커요. 대형 닭을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네팔에서 이 대형 닭에 처음 관심을 가졌다. 비록 우리보다 적은 인구지만 닭의 수요는 훨씬 많다. 우리나라는 연간 9억 마리를 소비하지만 네팔의 한 해 닭의 수요는 약 12억 마리다. अब नेपाल पहिले 20 वर्ष पहिले हामी आत्मनिर्भर थियौँ खाद्यान्नमा तर अहिले खाद्य सामग्रीहरू हामी बाहिरबाट आयात गर्छौँ खास गरी मासुजन्य 30 अर्बभन्दा बढी नेपाली रुपियाँमा हामी इन्डिया लगायतका विदेशबाट मासु मात्रै माछा मासु मात्रै ल्याउने गर्छौँ छोटो दिनमा धेरै उत्पादन गर्ने र मान्छेको स्वास्थ्यको लागि पनि राम्रो यस अर्थमा
यो नेपाल जस्तो जो खाद्यान्न अभाव रहेका देशहरूमा असाध्यै राम्रो प्रविधि र धेरै राम्रो तपाईँहरूको यो चाहिँ रिसर्च जस्तो मलाई लाग्यो। यो नेपालको लागि सबभन्दा महत्त्वपूर्ण, त्यसै गरी अरू देशहरूको लागि पनि यसले चाहिँ मानव स्वास्थ्यमा पनि राम्रो गर्छ र उत्पादन पनि राम्रो हुन्छ भन्ने मेरो विश्वास छ। 2015년 4월 네팔에 진도 7.8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식량난에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특히 닭고기는 네팔에서도 주식으로 이용될 정도로 많이 먹는 음식이지만 이것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실정이다. मासुहरूमा विशेष गरी चिकन नै मान्छेको रोजाइ छ अहिले आएर होइन। मान्छेले मटनमा चाहिँ त्यति रुचि राख्न छोडिसके फ्याटको कारणले गर्दा। छन् त मटन पनि नबिक्ने होइन। काठमाडौँमा बढी बिक्ने भनेको बफ आइटम र चिकन चाहिँ बढी बिक्री हुन्छ। मलाई कुखुराको मासु, यस्तो कुखुरा मासु किनेर लान्छु र फ्यामिलीमा प्रायः जस्तो कुखुराको मासु खान्छन्, त्यही भएर चाहिँ म कुखुराको मासु लिएर जान्छु। 시골에서는 닭을 키워 먹지만 도심에 사는 네팔인들은 닭을 가장 많이 사서 먹는다. अब हाम्रो यहाँ चाहिँ उत्पादन लागत पनि अब जस्तो राँगो, खसी बोका राँगोहरू भन्दा पनि कुखुरा उत्पादन खानलाई चाहिँ मासु सस्तो पर्छ क्या। 닭 공급이 늘 부족한 네팔. 그래서 양계 농장을 하는 것은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가족들의 생계를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3살의 서빈두알 씨도 이러한 이유로 일찍부터 양계 농장을 시작했다. अहिले 5-6 हजार अब मेरो जागिर छैन हैन। जागिरको रूपमा यही व्यवसायलाई काम गरेको छु अनि यसबाट आय आर्जन भएको पैसाहरू चाहिँ आफ्नो लागि खर्च गर्ने, घर परिवारको लागि खर्च गर्ने अनि त्यस्तै अब यो चाहिँ सुरुमा ल्याउँदाखेरि चल्ला 6 हप्ताको भएपछि बेच्ने। र अर्को गाह्रो भनेको चाहिँ यसलाई चाहिने र मेटेरियल कच्चा सामान चाहिँ हाम्रो नेपालमा उत्पादन हुँदैन। यहाँको उत्पादन हुने भनेको मकै मात्र हो। त्यो मकैले 2 महिना मात्र पुग्छ। 10 महिना चाहिँ हामीले मकै पनि बाहिरबाट मगाउनु पर्छ। अरू सबै कच्चा सामान चाहिँ करिबन इन्डियाबाट मगाउनु पर्ने हुनाले हाम्रो उत्पादन लागत चाहिँ अरूको तुलनामा हाम्रो महँगो छ। 네팔의 양계 농가에선 항상 닭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사료에 대한 부담이 늘 있다. 네팔의 대형 양계 회사. 이곳에서는 닭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판매, 가공, 유통, 수출,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한 수입까지 양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닭 소비가 많은 국가인 만큼 부분육에 대한 가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हाम्रो कम्पनी एज अ ग्रुप भ्याली ग्रुपमा विभिन्न कम्पनीहरू रिलेटेड छन्। त्यो मार्फत करिब 35,000 गोटा कुखुरा चाहिँ हाम्रो बजारमा बिक्री हुन्छ र हामी आफैले चाहिँ करिब 10,000 कुखुरा चाहिँ आफैले त्यसलाई चाहिँ प्रोसेसिङ गरेर स्लटरिङ गरेर प्रोसेसिङ गरेर फ्रेस चिकन अथवा चिकनको विभिन्न पार्ट्सहरू बनाएर र ससेज सलामी जस्ता तुरुन्तै खान मिल्ने खाले प्रडक्टहरू बनाएर चाहिँ बिक्री वितरण गर्छौं र बाँकी रहेको अन्य जिउँदो कुखुरा चाहिँ विभिन्न अन्य सानसाना स्लटर हाउसहरूलाई चाहिँ काठमाडौँ, ललितपुर, भक्तपुर वरिपरिका सानसाना पेशा गर्ने स्लटर हाउस गर्ने मान्छेलाई चाहिँ जिउँदो कुखुरा सप्लाई गर्छौं। 그러나 여전히 닭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네팔. 대형 닭을 키울 수 있는 사육에 대한 노하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술로 네팔인들에게는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
नेपालमा अहिले जति पनि उत्पादन हुन्छ त्यति जुन उत्पादन भएकोले पुगिरहेको छैन। इन्डियाबाट धेरै ठुलो मात्रामा चाहिँ हामीले विदेशबाट ल्याउनु पर्ने बाध्यता छ। त्यसले गर्दा हामीले अहिले भएको नेपालकै मार्केटलाई मात्रै हामीले टार्गेट गरेर हेर्दा पनि हामीले धेरै ठुलो मार्केटको चाहिँ यो हिस्सा लिन सक्छौँ। र अहिले भएको कुखुराको टेस्ट र यो कुखुराको टेस्ट फरक छ। त्यसले गर्दा अहिले भएको मार्केट भन्दा पनि यसलाई चाहिँ हामीले छुट्टै खालको टेस्टको मार्केट लिएर चाहिँ हामी नेपालमै पनि ठुलो मार्केट हामी गर्न सक्छौँ। 네팔 측에서 우리 대형 닭의 맛을 자신의 나라 요리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사람들은 단지 큰 게 아닌 좋은 맛을 원하기 때문이다. 일단 크기에서는 만족했다. 가슴살도 만족스러운 양. 네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덕에 굽는 요리와 튀김 요리 등 네팔인들이 선호하는 요리로 맛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현지의 방식 그대로 요리해본 결과물. 이에 대해 우선 직접 요리해본 요리사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했다. ठुलो कुखुरा चाहिँ मासु राम्रो छ, मासु धेरै छ यसमा। अलि सफ्ट पनि छ, नरम खाले छ। अनि सानो कुखुराको अलि मासु साह्रो छ। अनि ठुलो कुखुरा ठुलो मासु धेरै हुँदा पनि मसला चाँडै भिग्ने अनि चाँडै पाक्ने र कोम्लो खाले मासु सफ्ट छ, नरम छ मासु। 기존 작은 닭과 똑같이 비교해서 만들어진 네팔의 닭 요리가 나왔다. 크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자, 이젠 네팔인들이 직접 맛을 보는 차례다. 자국민들이 앞으로 먹을지도 모르는 맛이기에 네팔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꼼꼼하게 맛을 비교한다. पहिलाको चिकन भन्दा अहिलेको चिकन चाहिँ एकदम सफ्ट अनि एकदम खानलाई सजिलो अनि एकदम डेलिसियस पनि लाग्यो। अनि त्यसपछि यो चिकन चाहिँ एकदम मिठो, अरूभन्दा पनि एकदम मिठो अनि खाइरकौँ जस्तो लाग्यो। अनि पहिलाको चिकन चाहिँ अलिकति हार्ड थियो, खाँदाखेरि एकदम बढी चपाउनु पर्ने पनि थियो, नरम पनि थिएन। र यो चिकन चाहिँ धेरै सफ्ट पनि पायो अनि धेरै मिठो पनि पायो अनि एकदम डेलिसियस पनि। 여태 제가 여기 와서 많은 닭고기들을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먹는 거는 좀 확실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고요. 이제 그리고 닭 한 마리 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로 만드는 게 되게 이게 신기하고 어쨌든 이제 닭이 커니까 고기도 많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맛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양계 농가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저희 가금연구소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갈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그 종자를 개발하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닭고기나 계란의 품질을 향상하는 그러한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러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계 농가에 가장 크게 피해를 주는 집단 폐사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질병이겠죠. 과거와 달리 이제 뭐 요즘 이제 한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제 고병원성 조루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그러한 질병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전히 이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얼마만큼 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유통적인 측면인데 얼마만큼 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인당 고기 소비량이 지금 현재 발표된 게 13.8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8kg를 먹는다. 그럼 몇 마리의 병아리예요? 나누기로 해버리면은 병아리 숫자가 좀 줄어도 되고 고기 양은 그대로고 그렇게 봤을 때 국가적으로도 좀 더 막 무조건 발생시키지 않고 강건한 소수 정예화 시키면서 강건한 병아리 또 강건한 생산성을 갖고 오히려 생산자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2kg대 이상으로 2kg 300 경우에 따라서는 저 밑에는 2kg 503kg짜리 갖고서는 5가지 요리를 해줍니다. 한 마리 갖고 그렇게 가야죠. 닭은 21세기 귀중한 식량 자원의 하나로 그 소비는 계속 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국내 치킨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나아갈 때이다.